자, 이 다음 사례 보면요. 자, 부상 부위는 뭐 십자인대 파열됐고 내측인대 파열됐고 대퇴골, 몸통 골절이고 경비골절이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뭐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치고 갔다. 오토바이하고 사고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고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네요. 자, 오토바이이고 오토바이한테 치였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쟁점상,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오토바이에 치였고요.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이 없다. 사실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나마 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사고는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오토바이가 그렇고요. 종합보험이 없으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다쳤죠. 치료비도 다 못 받습니다. 왜? 책임보험은 내 급수, 그러니까 내가 다친 부상 급수대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많이 다치고 아파서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입원을 오래 한다 하들 딱 진단명에 정해진 급수, 거기에 따른 치료비 한도, 네, 거기까지가 치료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상 급수,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부상 한도로 보거든요. 부상 한도에는 치료비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치료비하고요, 위자료, 휴업손해 전부 다가 이 급수, 부상 급수 한도 내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임보험에서 수술할 정도 사고다라고 하면요, 위자료 후유업소는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치료비도 부족해요. 네, 치료비도 보통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위자료 후유업소에는 당연히 못 받는다. 그러면은 후유장애는 받을 수 있냐? 후유장애는 또 후유장애별 급수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다리 쪽이 심한 운동장애가 발생했다. 아니면 약간의 운동장애가 발생했다. 그거에 따라서 12급이 되냐, 10급이 되냐, 8급이 되냐. 그러면 12급 한도는 얼마, 10급 한도는 얼마, 8급 한도는 얼마.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한도 내에서 후유장애는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내 후유장애가 영구장애다라고 하면은 이 한도 내에서 모질하겠죠. 부상은 아까 제가 말했죠. 치료비 플러스 휴업손해, 위자료 여기 다 들어간다고. 택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그때 이용하는 게 바로 내 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 특약입니다. 네. 그때 이용하는 게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인데, 내가 보험을 가입했거나 내 배우자가 보험을 가입했거나 내 부모님이 가입했거나, 네, 내 아들, 딸이,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자녀가 가입을 했거나, 이렇게 가족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가입을 한 종합보험이 있다면 그 종합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활용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썼던 거 모질한 부분들 있죠. 아까 부상급수 정해져 있었으니까 치료비도 제대로 안 됐을 거고, 위자료도 안 됐을 거고, 휴업손해도 안 됐을 거고, 그리고 장애도 영구장애 받으면 다 못 받을 거고, 이거를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서 받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면 다 해결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아까 제가 말했던 자동차 상해 특약하고 마찬가지로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밖에 계산 안 돼요. 자, 일반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사고는 소송을 가면은 약관에 정해진 거 무시하고 판사님이 따로 계산한다고 했죠. 위자료는 1억 기준, 호프만개수 적용하고, 그리고 급여도 세전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근데 약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자료는 급수별로 나눠져 있죠. 최대 부상 위자료 200만 원. 그리고 휴업손해는 85%만 지급되죠. 금액도 휴업손해, 월급도 세후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죠. 라이프니츠 개수 적용되죠. 이런 부분들이, 네, 약관으로만 계산된다라는 얘기죠. 무보험차상에는. 자, 그러면은 손해배상의 방식은 그렇다 쳐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약관상 지급 기준하고 소송 가액하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약관상 지급 기준에는 간병비가 최대 2달치밖에 지급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소송 시에는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 감정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평생이든 계속 지급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 간병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무보험차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직계 그리고 또는 배우자. 혜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민사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한테 민사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을 걸 금액이 뭐 5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소송이 의미가 없겠죠. 근데 몇 천만 원이다, 몇 억이다 라고 하면은 민사소송 가해자한테 소송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청구해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 받는다고 청구를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선 청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고에는. 자, 근데 형사합의는 어떻게 하냐? 형사합의를 하면 안 되죠. 무보험차 상해 같은 경우에. 왜?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들어갈 거다. 그럼 형사합의를 해줬다. 라고 하면은 보통 형사합의에는 어떻게 적어요? 합의서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적잖아요. 그러면은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합의 해준 겁니다. 벌써. 그 합의금 조금 받고. 그리고 뭐냐? 내가 무보험차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형사합의금 받은 거 이거는 전액 다 공제가 돼요. 무보험차 상해에서. 왜냐? 내한테 보상해준 우리 보험사도 가해자한테 구상 청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해자는 나중에 그거 피해자한테 형사비용으로 다 줬다 나는 일부러. 네. 그렇게 해버리면은 보험사는 구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비 받은 금액은 무보험차상해에서 공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약관에 표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책임보험 한도 내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보험차 상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무보험차 상해가 없다면 내 손해액이 얼마 정도 되고 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약관상 지급 기준이 얼마고 그 차액을 계산해서 소송을 할지 말지 민사적 청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형사합의 시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 합의금 공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